자, 안녕하세요. 경찰 실무. 자, 이제 실무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문제집 사갖고 먼저 푸신 분도 있을 거고,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거 알아보고, 체크할 거 체크하는 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지난 기본 강의 때도 말씀한 대로 그대로 형식으로 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게 글씨가 조금 이렇게 커서 요 정도 되면 보기가 좀 편할 텐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해설이 바로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자기가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해설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정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 제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볼게요. 경찰의 개념과 임무. 자, 임무에서 첫 번째 탈락에 이 교재는 먼저 OX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형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베를린, 독일이죠. 독일 경찰. 그러면 원래 적극적, 소극적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크로이베르츠 사건, 크크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적극적 경찰 작용은 빼라라고 했던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독일에서는 자, 경찰 그러면 실질적 경찰로서 경찰 한마디로 소극적 경찰에 해당되는 국가, 그러니까 안녕 질서, 그다음에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 정도만. 그러면서 적극적 경찰에 해당되는 강력한 국가 경찰력까지 있었는데 크크 사건 이후에는 그걸 빼라라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자, 크로이베르크 그래서 그 사건인데 크로이츠베르크 크크 판결 1882 독일의 프로이센 고등법원이 베를린 경찰청장이 복지를 위해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승탑에 주변에 아무것도 높이 쌓지 마 이런 거였죠. 그래서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만 국한해라 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따라서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례 크크 사건, 크로이츠베르크 사건.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풍속. 이게 경찰 영역에서 또 독일이에요. 독일. 우리나라는 독일 법제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독일과 많이 비교합니다. 물론 경찰 제도가 발전한 게 프랑스, 독일, 영미법 이렇게 크게 나눠지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독일 경찰, 특히 솔직히 말해서 경찰의 개념 중에 실질적 경찰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확립한 게 바로 독일 경찰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안녕과 질서 유지만 하는 거지 무슨 생신제, 생명신제, 재산을 보호하는 또는 수사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그런 경찰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다. 특히 풍속영업을 경찰에 안녕, 질서 유지에 포함시킨 게 바로 독일이에요. 풍속영업 규제. 그러면 여러분 풍속영업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이거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대인적 성격과 규제는, 풍속영업 규제는 대인적 성격과 대물적 성격도 하울러 갖고 있어요. 이게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찰 작용 중에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대가태적, 대인적, 대물적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호 조치하는 거, 인신 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인적이죠. 근데 대물적 그러면요, 물건에 간 거예요. 어떤 교통질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로 밑에 있는 지시사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물적이에요. 신호등도 대물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대인과 대물이 혼합되어 있는 게, 여러분 경찰에서는 풍속영업 하나, 원래 도로교통법상 개인택시 운전면허가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택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인택시하고 자가용이 있어요. 개인택시 안 가지면 개인택시로 자가용으로 개인택시 한번 볼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또 거기다가 개인택시 허가를 받은 자만이 개인택시를 운전하지, 그분이 부모님인데 좀 몸이 안 좋으셔. 그럼 자녀분께서 대신 개인택시 영업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운전면허를 받아야만, 운송업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가 아닌 자가 했을 때는 규제를 해야지. 그럴 때 그 규제는 대인적이다, 대물적이다 이렇게 혼합적 성격을 가진 영업.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거 만약에 하나 더 하면 개인택시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포상하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총포상, 그다음에 풍속영업, 개인택시. 여러분 영역은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업은 그거는 여러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풍속영업 딱 뜨면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혼합적이다. 따라서 규제에 관한 법률은 자, 경찰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 경찰 공무원에게 풍속영업 출입을 종사자가 그러니까 이 풍속영업을 하려면 허가받은 자만이 허가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총포상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총 쏠 수 있는 기회에 이런 스포츠 비슷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딱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허가받은 자,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대인, 대물적 혼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동법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검사하는데 뭘 검사한다? 허가받은 자인지 또 허가받은 장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출입 검사. 이건 대가태적이 아니라 혼합적이에요. 대인적, 대물적, 대가태적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가택적 즉시강제라기보다는 혼합적 성격의 즉시강제에 해당되고 자, 이 풍속영업이 경찰 영역에 들어간 건 독일행정법의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할 때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해서 일반 행정기관의 특별 경찰관리 벌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수사를 입건하는 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포함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말이 있고 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협의의 경찰이라고 하죠. 협의의 경찰. 그 다음에 보안경찰, 보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사경찰. 이랬을 때 요게 형식적 의미에는 요게 이렇게 되고 실질적 의미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보안경찰은 요 파트는 형식에도 포함되고 실질에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여기 풍속영업이 들어간다는 거지. 독일에서는. 그러면 협의는 여기가 풍속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풍속이. 그러면 여기 협의의 경찰은 뭘까요? 협의의 경찰, 협의. 요 협의의 경찰은 쉽게 해서 질서 유지 그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에 관련된 아마 이런 것들 건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각종 허가, 경찰상 뭐 건설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축법상 건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생 이런 것들, 이런 거. 자, 그러면 건축하다 보니까, 이거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재가 들어가는 거야. 규제가 들어가는 거야. 아, 더불어 규제를 하는구나. 더불어 규제한다 해서 협의의 경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독일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해서 독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이걸 하면서 더불어 하니까 독자적으로 하지 못한다 해서 독립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그러면 독립성을 가지고 하는데 얘는 독립성이 없는 거지. 왜? 혼자 안 돼. 독자적으로 안 돼. 얘를 하면서 더불어 하는 거야. 하면서 더불어. 하지만 얘네들은 그 자체가 그냥 경찰인 거야. 도로. 이런 것들. 그냥 경찰인 거야. 도로. 이런 것들 그 자체가 독자적인 독립적인 경찰인 거지. 독립성이 있는.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걸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럼 여기는 뭔데? 형식적은 법에 규범에 이거 써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써있네. 그래서 써있으면 그게 원래 보안경찰만 하는데 자 영미법상 수사경찰 또는 프랑스 법제에서 수사경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는 뭐냐면 그러면 법규범의 경찰 업무 범위, 직무 범위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직무를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법으로 나누면 이렇게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법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그러면 농수산물 원산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 여기를 하다 보니까 더불어 규제를 한다면 협의의 경찰. 협의의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가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교섭되지 않는 곳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에도 들어가죠. 만약에 만약에 농수산물 관리 원산 표시가 이쪽에 들어가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고. 알겠죠? 근데 어디에도 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포함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자 농수산물 자 포함되는 거 맞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볼 거야? 만약에 이 농수산물이
이쪽에 되면 둘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해서 일반 행정기관이 사법경찰과 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사를 입건하는 것은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포함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포함되지 않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포함된다? 그냥 이런 것들이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따로 그러니까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로 거기서 수사를 해갖고 따로 한다면 그건 별도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특별경찰이다. 특별사법경찰이다. 자, 요거를 그래갖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저기도 안 들어가고 별도다 이런 개념으로 쓴다면 이 자, 특별사법경찰은 어디에는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더불어 하면서 규제하는 거고 얘는 자체가 규제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쟤는 규제가 아니라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한다? 아예 특별법을 둬갖고 특별히 금융감독원에서도 수사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식품 관련된 별도의 그 행정기관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렇게 써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도로 특별사법경찰은 이렇게 해서 뭐 어디 하나에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아이고 이거 지워야지. 자, 네 번째 볼게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한 것은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다. 자, 일단 아까 사법경찰이 수사경찰이죠. 아예 유럽에서 대륙에서는 수사경찰이 그러면 독일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하고 그래갖고 프랑스에서는 경찰 그러면 사법경찰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거지 따로 경찰 일반적인 경찰 사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건 프랑스죠. 프랑스. 그래갖고 프랑스 요거 조심하셔야죠. 따라서 자 일단은 자 죄와 형벌 법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처음 했다. 프랑스에 관한 얘기고요. 독일 얘기도 아니고 베스트팔렌 조약도 아니고 그래서 죄와 형벌 법전에 써있었다.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공공질서, 공공의 질서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 실질적 경찰. 자 공공질서는 시대 특성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 산대적 개념으로서 생활영역에 대한 전면적 규제 규범화 경영에 따라 잘 보세요. 질서라는 거요. 원래 예전에는 사회 영역에서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아직 규범화되기 전에 법제화되기 전에 누구나 지켜야 되는 한마디로 강제성 있는 규율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얘는 뭐다? 규범화되기 전이에요. 여기는 전. 그러면 이것 중에서 도로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법. 일로 빠지고 이렇게 퉁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각각 개별법들 아시죠? 식품위생법, 풍속위생법 이런 식으로 풍속법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다 요만큼 튕겨나가고 또 튕겨나가고 또 튕겨나가고 이렇게 튕겨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규범화되기 전 단계에 있었던 질서는 점점 자리가 축소되겠지. 앞으로 가면 더 할 거요. 법제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현상에 따라서 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암묵적인 약속은 질서는 점점 줄어든다. 암묵적인 게 아니라 이제 명문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점차 확대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질서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보니까 뭐 웬만하면 다 법으로 만들잖아요. 원래 그런 법 없었어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세월호법 없었어요. 김영란 사건이 있기 전에는 김영란법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 받으면 안 되지 라고 했다가 이제는 하도 안 지키니까 규범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6번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발생, 사회법치국가. 여러분 사회법치국가, 한마디로 사회복지국가. 이러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노사 문제라든지 남녀 문제라든지 사사 문제에도 개입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보충적으로. 자, 그래서 사회법치국가, 사회복지국가 이래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나올 때 사회법치국가는 요것만 빼봐요. 법치만. 그러면 사회국가 원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회국가 원리는 요 법치만 빼면 돼요. 어차피 국가는 법으로만 움직이니까 이게 사회복지법 이렇게 써도 돼요. 각종 사회복지법. 왜? 국가는 법으로 움직이는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복지법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4.4 문제는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보충제로 도저히 안 되니까 노사 간의 관계가 너무 극에 치다르니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중재로 들어가야지 국가가. 그래서 경찰 위험 방지 활동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래는 국가 영역과 사회 영역은 나눠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이 갑이야. 갑인데 아니 세금 냈어. 그럼 국가에서 근데 밥 사 먹었어. 저녁 사 먹었어. 식사. 똑같이 10,000원은 냈는데 10,000원은 냈는데 10,000원은 냈는데 세금 냈대. 그럼 국가용에서 활동하신 거고 똑같이 10,000원 냈는데 저녁 사 드셨대. 그러면 10,000원 쓴 건 갑이지만 하나는 국가에서 하나는 사회에서 사는 거지. 자, 여기는 개인적 합의를 위해서 한 거고 여기는 공익을 위해서 여기는 개인적인 개별 사자 써갖고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여기는 행정법, 여기는 사법, 민법, 여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기는 민법.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뭐라고 돼 있어? 4.4 개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사 간의 관계, 빈부격차, 남녀 불평등 이거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쓱 해갖고 근데 법을 이용해서 들어가야지. 법치로.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경찰은 원래 여기서만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까지도 추가됐다. 그러니까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 맞는 지문.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해요? 국제경찰 뭐 이런 거 안 해요? 유엔경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경찰이 가지 않지만 여러분 남미에요. 우리나라 경찰에서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 좋아갖고 남미에서 우리 경찰 교육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파견해달라고 요청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 위험 방지 활동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사회적 법치국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국가, 사회법치국가, 사회국가원리, 사회복지 똑같습니다. 국가는 점점 할 일이 많아진다. 자, 위험방지 범죄수사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도 뭐야? 사회, 알겠죠?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에서 사회 요구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권력작용을 통한 아이고 잘 보세요. 사회 요구에 따라서 들어가는 건 국가 영역이 아니잖아요. 사회 영역 안에서 영역에서 국가는 그러면 세금 부과하듯이 영장 발부하듯이 군대 가게 하듯이 그러면 안 되지. 국가는 활동함에 있어서 지원함에 있어 국가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원하시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 물론 신청해서 나가는 거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개별적인 어떤 사정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배려해서 어떤 분은 교통, 어떤 분은 의료, 어떤 분은 밥 먹는 거 이런 식으로 배려하는 내용이 각각 개별적이야. 그러면 그건 원칙적으로 그냥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입 다물어 그냥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권력작용이 아니라 권력작용이 아니라 아닐 이렇게 말해요. 비권력적 작용을 통한 이렇게 적극적 개입. 그러니까 사회 영역을 국가 영역에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개입하면 안 돼요. 아니 노사관계 해결을 하러 갔는데 입 다물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안 되지.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 양보 좀 합시다. 이게 어떻게 권력적이야? 비권력적이지. 그래서 합의 형식으로 자 적극적 경찰 개입이 증가된다. 비권력적 형식으로 권력작용 형식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8번 볼게요. 경찰관의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례 판단을 할 때 자 요런 얘기하죠. 사려 깊은 판례, 외관적 위험, 그다음에 자 위험 혐의, 그다음에 오상 위험 이런 거 있죠. 위험 혐의,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이거면 오가 잘못 오자야. 잘못 오자니까 뭐야? 잘못이 있었다는 거지. 착오에 잘못이 있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그래요. 얘는 책임져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착오에 잘못이 있었다니까. 착오함에 잘못이 있었다니까. 비난할 내용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없었는데 잘못 알고 한 거야. 착오는 뭐야? 없는데 있는 줄 알고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이 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책임져야지.
하지만 여기는 뭐야? 위험, 혐의는 가능성. 외관적 위험은 그래 위험이 외관적으로만 형성된 거지 뭐 실제로는 없지만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책임을 똑같이 묻지 미룰 필요가 없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책임이 있지. 그 차이만. 따라서 경찰관이 음해 합당한 사례 기분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또는 외관에 어떤 위험이 있으리라고 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할 때 근데 실제는 없었지만 그럴 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위험 혐의나 외관적 위험은 똑같이 책임 문제는 같이 하고 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달리한다. 이것만 구별하시면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착오는 그냥 처벌한다 아니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을 안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 안 하지. 그러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래 처벌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잘못한 오상착오 있잖아요. 오상위험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오상착오, 오상위험은 그래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처벌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9번 볼게요.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찰법상 법규명령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법은 일반 추상적이고 행위는 개별 구체적이에요. 법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5,200만을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그러면 법은 일반 추상, 행위는 처분은 구체적인 경찰 작용은 개별적이에요. 아니면 개별적은 아니어도 구체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구체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법규명령이 있고 아니지. 구체적은 처분, 조치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추상적 위험을 위해서는 추상 그러면 뭐야? 대상이 특정이 안 된다? 그러면 법으로 해야지. 법은 대상이 특정이 안 되고 전국 어디서나.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추상적 위험에 특정한 위험 상황을 행해지기 위해서는 법규명령,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작용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자, 10번 수사 관련 자치경찰 사무 범위 중에 교통사고, 교통 관련 범죄, 도로교통법 2조 3호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 관련 범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3. 이 조문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치경찰의 범위가 뭐예요? 자치경찰은 그 지역에서만 국한한 거죠. 여러분 고속도로는 그 지역이 아니면 전국 단위야. 전국 단위잖아요. 자치경찰 사무에서 제외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도로교통 그래 그 지방도라면 하지만 범죄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교통사고 범죄에 관련해서는 전체 국가가 똑같아야지.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에서 이 두 개는 제외되는 거예요. 자, 11번 볼게요. 공공질서 개념. 공공질서 점점 넓어진다, 줄어든다. 공공질서는 줄어든다, 좁아진다. 공공질서 개념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때문에 독자적 보호 법익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나 오늘날 이를 인정할 경우에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 앞에서 이미 5번 지문에서 설명드렸어요. 같은 취지고요. 그다음에 12번 손해 발생의 개연성. 여러분 손해 그러면 국가배상법이야. 다른 데 안 나와. 국가배상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직집 고위손인.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하고 고의과실 이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럴 때 위법하고 고의과실 있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러면 직무에 자기행위, 부작위 다 들어가잖아요. 부작위 뭐가 있어야 돼?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네.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해. 그럼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부작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자기 의무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 의무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서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나갔어. 그러면 넌 자기 의무가 있는데 왜 안 나갔어? 그러니까 너는 위법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법규상, 조리상이니까 법에만 있어야만 자기 의무가 나오나요? 아니죠. 보증인의 지위는 조리상도 나오죠. 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어디 안 써있어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고 끊을 수 없는 인이 있는데 그것다 대고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왜 책임져요 그러면 안 되지. 따라서 경찰 고문이 현재 인식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을 말하는데 그중에 사전적 관점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찰 고문이 현재 인식 상황을 전제로 맞아요. 자, 그다음에 13번 독일 경찰법에 논의되는 위험의 유형 중에 집회에 대한 조치로 위험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면 보호법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 고도의 개연성 있는 상태를 직접적 위험이라고 하며 이건 직접적으로 직접 발생하며 우리나라는 이를 직접적이라고 안 하고요. 집회에서만 쓰는 말이야. 알겠지? 명백한.
알겠지? 명백한 위험. 집회에서. 그러면 여기 집회가 명백 현존까지 요구하면 이 현존까지 요구하게 되면 너무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질걸? 이미 벌써 발생해서 한 이에 이건 사후적 조치라는 뜻이에요. 사후적 조치. 근데 약간 집회는요. 명백한 위험만 따지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사후적 조치보다도 조금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요. 약간. 선제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왜? 이미 발생하고 나서는 솔직히 말해서 장애를 제거하는 목적이고요. 집회에 대한 조치 중에 위험이잖아요. 여러분 위험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관한 개념이에요. 장애는 이미 현존했을 때 장애에 대해서 이걸 빨리 제거라는 개념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런 거야. 명백 현존 그러면 이미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제거한다 이런 뜻이고, 명백한 이런 말 나오면 집회에서 뭐라 한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겠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거는 직접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뭐 또 위험 예방한다 해서 미리 아무 일도 없는 데 와서 막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직접적 위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딱 집회에서만 쓴다고. 알겠지? 다른 데서 안 써. 딱 집회 나오면 딱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백 현존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백한 위험. 위험은 뭐? 사전의 개념이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지. 명백 현존하다. 그러면 또 틀린 지문이니까 또 명백 현존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 틀린 지문이야. 여기다 두고 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인데 명백 현존한 위험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틀린 지문. 알겠죠? 요거는 사후적 개념이기 때문에 위험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냥 명백한 위험이지. 명백 현존 이런 말 쓰진 않아요. 자, 14번 볼게요. 자, 독일이에요. 독일 경찰법. 그러면 실질적 경찰 얘기하는 거지 형식적 경찰이 아니에요. 독일 경찰법 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서. 그러면 거기엔 또 수사는 또 안 들어가. 언제? 영미법상 개념으로서 수사라는 말이 들어온 거지. 생신제.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게요. 자, 독일 경찰법에서 논의되는 위험의 유형 중에 긴급한 위험이란 또 나왔어. 긴급한, 직접적 위험도 아니고 긴급한 위험. 자, 위험은 예방 목적이에요. 예방. 조금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긴급한 위험으로서 예방인데 아까 직접적이라는 것보다도 긴급한 위험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더 전 단계라는 거예요. 알겠죠? 더 전 단계.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의 임무인 경우로 경찰이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긴급한 위험은 약간 전의 단계 또는 비상사태를 전제로 해서 나올 때 쓰는 말이고 여기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직접적이나 또는 임박한 위험이라고 하죠. 여기 좀 용어상의 문제인데 솔직히 긴급이나 임박이나 비슷한 말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독일 법제에서는 요 위험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나라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 용어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좀 차이가 있긴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걸 또 기출문제로 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긴급한 위험이란 다른 국가의 임무인 경우에 경찰관서가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자, 임박한 위험에 관한 설명이었고 임박한 위험하고 긴급한 위험하고 조금 달리 본다.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급박할 필요는 없어요. 긴급한 위험은 급박할 필요 없이 조금 사전, 그러니까 조금 더 미리라는 개념이라고. 알겠죠? 긴급은 조금 미뤄. 그 다음에 임박했다, 직접적이다. 이거는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상황은 임박한 위험을, 직접적 위험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지. 정리해야지. 자, 15번 볼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 규정과 소송지원. 요거 새롭게 들어온 지문이죠. 손실보상 규정은 원래 있었어요. 11조사까지 해갖고 11조에 있었고 11조에 있었고 소송지원 규정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죠. 이제 요번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 아예 면책 규정을 두겠다. 이런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따라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적극적으로 뭘 해라라는 의미로 만들었지만 아직은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 맞아요. 자, 16번 볼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자, 알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는
7조, 7호까지 돼 있고요. 왜? 2조에 2가 있으니까. 경찰법에는 그러니까 경찰법이 아니죠. 국가경찰자치경찰법에는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건 8호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2조의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함, 함적 재량이 위임되어 있다기보다는 기속이다. 대부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딱 하나하나만 외울게요. 손실보상은 해야 한다. 재량이에요. 자, 17번. 판례는 국가 1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신제. 아, 생신제 나왔다. 이거 대륙법, 독일법 아니면 영미법. 영미법상 개념인 거 아시죠? 생신제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실질적 의미에서 재량이 어로 수축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신제는요, 형사, 수사 뭐 이런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형 법정지 연출상 법의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생명신체는 자기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 일단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가 법에도 없더라도 이거는 그냥 재량이 영어로 수축. 죄송해요. 요거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네요. 재량이 영어로 수축. 그럴 때 재량이 영어로 수축 문제는 딱 이거밖에 없어. 기속 영역이라면 당연히 발생 의무가 있고 재량 영역에서 0으로 수축하는 순간 이것도 뭐가 된다? 0으로 수축하면 기속으로 바뀌죠. 그러면 기속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의무로 바뀐다. 따라서 의무가 있다라고 하려면 뭐다? 오로지 기속 규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재량 영역에서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재량 영역에 0으로 수축하는 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 근거해서 신청이 있었다. 그러면 출동해야죠. 법규상 법에 써 있어도. 심지어는 조리상 그래요. 조리로 근거해도. 만약에 이게 수사라면 죄형법정지 원칙상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수사가 아니라 생신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는데 수사라고 하면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생신제는 그런 수사에 이르지 않는, 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라면 그러면 뭐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사라는 범죄수사, 범죄수사는 죄형법정지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을 둬야 되지만,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 없고 법이 없으면 형도 없다. 하지만 생신제 그러면 법에도 조리로도 일반 원칙으로도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 없더라도, 여기는 수사란 말이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신제밖에 없으니까 법령에 근거 없더라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국가배상할 때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일반적으로 자, OX 문제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 18번도 볼게요. 자, 경찰관의 사물 관할, 사물 그러면 직무예요. 사물 관할 그러면 사물함 말고요. 직무, 업무, 법에 써 있는 업무. 그걸 얘기할 때 사물 관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방관, 소방이죠. 소방이 직무죠. 경찰 그러면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이 직무잖아요. 그러니까 사물 관할은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사물 관할은 조직법상 임무 규정, 직무 규정,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는 영미에서 왔다. 맞죠? 영미. 생신제도 영미에서 서비스로. 자, 그다음에 19번 경위나 경찰 공무원은 자, 국회 안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 체포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국회 안에서는 솔직히 입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인데 만약에 국회 내에서 또 본회의장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거기서 바로 체포를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포를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알겠지?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 안에서는 체포 못하네요. 그럼 영원불변하게 그 사람 국회에서 회의만 할 거야? 아니죠. 퇴근도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기서 체포하시면 돼요. 따라서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명령 없이 안 돼요. 하지만 나오시면 체포하면 돼요. 명령이 없으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따라서 그렇게 보면 돼요.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자, 일단은 회의장 안에서는 자, 체포 의장의 지시는 꼭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다도 아니고 의무예요. 의무. 이건
의무고 받을 수 있다요. 아니,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국회 안에서 벌어졌을 때. 안에서 뭐라고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지만 출퇴근하시고 나오면 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의무예요. 의무니까 뭐 내가 할지 말지 내 마음대로 할게. 그거 안 돼요. 자, 요거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죠.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 그래서 영사관 외교관원 근데 직원이냐 또 이제 서신을 전달하는 분이냐. 그래서 서신을 전달하는 분들은 조금 특혜를 받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사관계거나 비엔나 협약상 영사관원은 외교관과 달리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면 접수 사법당국의 결정을 따를 경우에는 체포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여기까지 맞지만 신서사는 왜 전령 옛날에 그랬잖아요. 적군하고 전쟁 중에도 전령은 죽이면 그건 완전히 요즘 같으면 제노바 협정 위반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기 서신을 전달하는 분들은 영사신서든 관계없이 이분들은 특권을 인정받습니다. 서신 전달 그냥 전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위험하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이제 요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의로 이 교재는 이제 OX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식으로 문제를 조금 변경 문제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 문제집의 장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재 없이도 이 화면만 봐도 이제 문제 볼 수 있죠. 제가 최대한 조금 확대해서 좀 문제를 볼 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볼게요. 1번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경찰 그러면 뭐야?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한 것은 독일. 하지만 생명, 신체, 재산, 수사 그러면서 법의 규정을 그만큼 넓혀놓은 거를 형식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이 아니라 이건 소극적이지. 적극적은 공공, 복리, 복지, 사회복지 아까 했죠? 사회국가, 사회, 복지 이런 말을 썼을 때 공공복리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그렇고요. 공공사사 개입을 금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소극적 목적이 원칙이에요. 그게 실질적 개념의 독일 경찰의 학의 개념이에요. 1번 틀렸고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법상 개념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은 독립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경찰로 나눈다. 세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경찰 행정기관에 맡겨져 있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경찰 행정기관에게 주어진 임무, 직무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얘기를 해야죠. 4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건 아니다. 맞죠? 아까 전에 동그라미 2개 교섭된 건 일부고 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이 4번. 내용 설명은 아주 충분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까 뭐라 했어요? 소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실정법 그러면 안 돼요. 실정법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소극적 의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 독립성 의무에 따라서 분리한 게 실질적이고 직무, 임무 법의 규정에 뭐라고 쓰였냐? 그럼 형식적으로 가셔야지. 그래서 실정법이란 말하고 실질적은 어울리면 안 돼요. 형식적이란 말이 어울려야지.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일반 통치권 그러면 그거예요. 실질적 개념의 경찰을 주로 얘기하는 건 맞지만 자, 국민에게 명령하는 비권력적 자유이다. 명령 강제는 권력적이죠. 그게 왜 비권력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합의. 이게 비권력이에요. 합의. 서로의 합의. 이게 비권력이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입각한 경찰 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실질적이 뭐예요?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 그건 어느 나라 똑같아요.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의 질서 개념이 좀 다를 뿐이지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이라는 목적은 다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일단 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성립된 학문사. 맞죠? 실질적 독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법제가. 그럼 나라마다 법이 좀 다르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3번 지문은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3번.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협의의 경찰과 보안 경찰. 아까 동그라미 2개 이렇게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이렇게 2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그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여기는 실정법이 또는 직무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임무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조직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다 같은 말. 이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질적 경찰은 소극적 목적 이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성 유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 여기 실질적 경찰. 그러면서 독일 경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여기는 영미법상 개념으로 뭐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영미법상 개념으로 영미법에 그다음에 수사, 생신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법의 규정을 두면 되니까 실전법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붙는 거야.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 그러면 따로 특별 그러면 따로 특별법을 두어서 법을 만들어서 특별적으로 따로 경찰 그러면 이건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눈다. 여기 보안. 여기 보안은 둘 다 거치고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경찰, 행정. 그러니까 건축법상, 식품위생법상 이런 것들. 자, 행정경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보안경찰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수사경찰 또는 생신제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볼게요. 보안경찰, 협의경찰, 자 권한, 책임, 소재? 책임, 직무, 권한 이런 말 나오면 여기로 가야지 이거잖아. 보안경찰, 행정경찰, 실질경찰. 자, 독립성, 유무, 소금 목적 이렇게 나와야죠. 두 번째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 파악. 독일 풍속경찰을 전형적인 보안경찰의 예로 설명.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 독일에서는 여기 저기 풍속이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풍속이 여기 포함된다 이게 독일 경찰 개념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 요게 2번이 맞네요. 자, 3번 보안경찰은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 부수해서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규제가 아니야. 얘는 부수해서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 다른 개별 사무를 하면서 부수해서 따라서 부서에서 그 행정작용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걸 뭐라 했어? 보안경찰? 협의경찰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협의경찰. 협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보안경찰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 자체가 규제가 목적인 거. 그래서 여기는 독립성이 있다. 여기는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잘못 설명했네. 보안경찰이 아니라 협의경찰이 나와야겠네. 그다음에 4번이 협의경찰은 위생, 보건, 산업, 경비, 경제 자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경비경찰은 어디로 들어간다? 보안경찰로 들어가죠. 보안. 경비, 보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비경찰은 그 자체가 규제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4번부터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